안녕, мя오예요.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대학병원 갔다 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레흐트에 교환학생을 가 있는 친구를 방문을 했어요. 친구가 저에게 자전거를 빌려주고는 친구는 다른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잘 나갔다가 잘 놀고 드르치에 가는 길이었어요. 자동차 도로가 있으면은 턱이 있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반쯤 달리다 보니까 여기가 자전거 도로더라고요. 그냥 가도 상관없습니다. 차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넘어가야겠다라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길로 이렇게 땅바닥을 키스를 하게 되죠. 잘못 부딪혀가지고 손은 진짜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 있다 다 나왔거든요. 근데 얼굴을 부딪혔어요. 얼굴을 여기를 부딪히는 바람에 뒤에서 차 타고 오던 어떤 오빠가 차를 딱 멈추고는 차에서 내려서는 너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봐줬어요. 근데 이게 넘어지는 순간 많은 생각이 스치는 거죠. 괜찮은가? 안 괜찮은데? 이빨을 만져보니까 이빨을 혀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빨이 앞니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앞니 두 개가. 이 형아가 병원에 가자고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요. 제 친구가 대학교 기숙사에 묵고 있었고 대학교 기숙사 저는 여기 기숙사를 한 500m 남기고 자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멀지 않은 대학병원 위트레흐트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갔어요. 그 형아는 저를 그 응급실 문 앞에다가 내려주고 사라졌어요. 가면은 이렇게 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접수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접수하시는 분이 영어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사고를 당할 걸 예상하고 간 게 아니라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어를 보통은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이거 약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왔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신분증이 될 만한 거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신분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신분증이랑 전부 다 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름이랑 생년월일 같은 거를 이제 쓰고 접수를 했어요.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간호사 비슷한 분이랑 이제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영어가 안 됐던 기억이 나. 네덜란드 대학병원 응급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복도가 쭉 있으면은 복도가 이런 식으로 나 있고 이렇게 방이 있어요. 방이. 한 10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번호가 붙어 있는 방이 다 각 방입니다. 응급실이에요. 응급실이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침대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선반 같은 거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도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문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워서 부랑부랑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렸더니 젊은 남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의식이 있었냐? 뭐 지금 뭐 메스꺼움이나 다른 그건 없냐? 그랬죠. 아,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미드 의학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봤구나. 의학 드라마를 보지 않았으면 난 그 얘기들을 다 못 알아들었을 거야. 이때 교환학생 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무릎 통통 치는 검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이제 쭈쭈쭈쭈 엑스레이를 찍으러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만나는 모든 의료진과 악수를 해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최소한 3명과 악수를 했어요. 제 기억에. 의사들이랑 악수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이제 언니 따라갔거든요. 그 언니랑도 악수하고 이제 악수하면서 통성명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어색 지금은 좀 덜 어색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 초면인 의사 선생님이랑 내가 왜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는 약간 좀 병원이 되게 커가지고 약간 좀 다른 건물에 있었어요. 다른 건물에 있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요 꼬꼬마 의사 선생님이 좀 나이 많으신 여자 의사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아프냐 이런 거 물어보고는 우린 나쁜 사람이라고 너 지금부터 너를 아프게 할 거라고 너의 이빨을 다시 이렇게 밀어 넣을 거라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십니다. 아 나는 그때 꽤나 지옥을 맛봤어요. 진통제도 처방을 해주시고 굉장히 컬처 쇼크였던 게 제가 병원에서 만난 그 누구도 바쁘지 않았고요. 전부 다 여유가 있었고 미소가 있었고 응급실 개인실이며 그 다음에 의사 2명이 나를 봐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진통제를 먹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접수돼 있는 데로 왔어요. 한국의 멘탈로 불황불황거리고 있었죠. 가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어떤 나이 많으신 아저씨 할아버지 쌤 왜 노래라도 불러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되게 쫄아 있었어요. 돈은 어떻게 내냐 그랬더니 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내냐 그랬더니 나중에 청구서가 집으로 날라올 거래요. 청구서가 날라오면은 지불을 하면 된대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저의 이빨은 이빨 두 개가 이제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결국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청구서가 오는데 2달이 걸렸어요. 생년월일이 틀리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5월 3일생인데 5월 30일생으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외국인이고 신분증도 하나 없는 나부랭이였는데 뭘 믿고 나를 치료를 해준 거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먹고 나르면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비가 1200유로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그 한두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친절하고 제가 네덜란드에서 갔던 곳 중에 가장 그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곳이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시간에 1200유로를 내야 되면은 이 세상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비로 다 처리를 하긴 했는데 사설보험을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까다로웠죠. 저는 어시스트 카드 들고 갔었거든요. 이제 또 보험사에 이걸 서류를 다 보내. 그러면은 이제 또 보험사에서 이제 뭐 그거 받고 뭐 하는데 이게 또 한참 걸려요. 그동안 네덜란드에서 편지가 계속 옵니다. 편지 되게 웃기게 와요. 편지가 청구서가 오는데요. 읽어보면 이러이러한 내역으로 너는 얼마 얼마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돼. 하지만 만약에 네가 이미 돈을 냈다면은 미안해. 그냥 이거 무시해. 이렇게 편지가 와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하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네덜란드에서의 위트레흐트 대학병원 응급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결국 한국 가서 교정 새로 했어요. 안녕.